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에 못 만나고 오늘 화요일이 되었네요. 꼭 그 일요일에는 촬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놓치고 나니까 왠지 되게 오래된 느낌?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어서 오늘 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네요. 지난 주말에는요. 요즘 그 운전을 하고 다니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연두색도 많이 올라오고 여기저기에 물감을 뿌려놓은 듯이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즐거운데요. 지난 주말에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라는 동네에서 산복숭아, 그 산복숭아가 옛날 우리 시골 말로 개복숭아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산복숭아꽃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 1박 2일 다녀왔어요. 그곳에는 그 저희 봉숭아땅 힐링 웃음교실 가족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저희 봉당 힐링 TV에서 또 촬영을 하고 이러느라고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만날까, 무엇으로 만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서점회를 갔었거든요. 저는 서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책을 살 때도 인터넷으로 잘 안 사요. 꼭 서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저는 서점에 갈 때 이제 교보문고를 많이 가게 되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종이 냄새 쫙 올라오잖아요. 그 냄새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공부 시작하면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서점을 좋아하고 그 냄새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가끔 그러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책 이렇게 추천해 주는 책이 있어서 그 책 사고 싶다라고 해서 가서 보면 품절된 책도 있고 또 뭐 그 재고가 없는 책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또 갔다가 생각지 않은 책들을 사갖고 오기도 해요. 그러는데 이번에 서점에 가서도요, 생각했던 책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들러보면서 마음이 가는 책을 사실은 고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책을 보는 것도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2008년, 9년 그 무렵에는 성공학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브라이언 트레시, 앤서니 라빈스, 스티븐 코비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성공학 책을 많이 봤다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게 된 책이 마음 관련 책이에요. 심리학 관련 책.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했으니까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 책을 좀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인문학 관련의 책을 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저는 패턴 흐름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인문학 관련 책을 많이 사서 보게 돼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 아니면 관심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관심 없는 분야도 또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기계치예요. 컴퓨터 그 다음에 뭐 SNS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도 있지만 저는 딱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편집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책을 봐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언어들도 용어들도 막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때가 있어요. 왜?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그럼 일단 사다 놓고 또 아니면 내가 관심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강의를 듣다 보면 그 언어가 내 귀에 익숙해지고 내 눈에 익숙해지고 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곳에서 또 들으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사실은 사다 날르는 나름대로의 좀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책을 절대 빌려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책을 볼 때요 밑줄 치고 때로는 밑줄을 제일 많이 치고 메모를 할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쭉 눈으로만 읽으면 기억이 안 남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밑줄 치고 이래서 책을 빌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빌려서 보고 그대로 돌려주면 내가 본 것까지 다 돌려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쩌면 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조금 뭐 약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책을 사는 거에 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은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는지, 아니면 이거 뭐가 자꾸 묻은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책을 고를 때 제가 책 서점에 가서 고르는 패턴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방송을 그렇게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책을 고르는 방법. 여러분은 서점에 갈 때 책을 어떻게 고르는가? 책을 선택할 때 어떤 책을 선택하는가? 저번에 며칠 전에요. 제가 서점에 19일 날 서점에 갔어요. 제가 며칠 안 됐죠. 서점에 가서 책을 4권을 사갖고 왔어요. 책을 4권을 사갖고 왔는데 어떤 책을 샀냐면 인생의 공식, 흐름에 맞게 나를 지켜내는 인생의 공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경 선생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다산의 마지막 공부, 조윤재 지음,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이 책도 제가 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이 옳다.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정신과 의사이시기도 하고 상담으로 공감에 대한 부분으로 또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산 책이 뭐냐면은요,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샀어요. 그런데 이 책을 원래 다 사려고 했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선물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문화상품권이 선물이 들어와서 책을 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갔는데, 왜 제가 이 책을 뭘 보고 골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이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 책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인생의 공식, 흐름에 맞게 나를 지켜내는 인생의 공식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책을 볼 때 딱 제목 보고요. 제목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여기 뒤에 우리 추천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 책은 삶의 고비들을 공식처럼 정리할 수는 없을까? 사나운 세상을 부드럽게 사는 64가지 공식. 이거는 이제 주역 책이거든요. 저는 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되게 사람의 마음은 뭘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인문학 쪽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주역책을 사서 본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책꽂이 속에 여기 있네요. 주역 인문학. 이 책도 사서 본 적이 있는데,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해가지고 이거 되게 64괴를 알아간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책도 조금 쉽게 풀이를 해놨길래 그때 사서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이 책을 사서 보는데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그때 저 책을 주역 인문학 볼 때 그 책을 한 권 더 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책이 더 쉽게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과 앞뒤, 근데 그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요, 직관이에요. 직관력. 여러분들 직관 아시죠? 왠지 영감이라고도 하고 왠지 느낌이 딱 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그런 거에 관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꼭 주역점을 쳤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이 책, 그리고 이제 많이 보는 게 제목 보고 그 뒤에 추천한 글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우리 목차 있잖아요. 목차 보게 돼요. 목차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 목차를 보기 전에 들어가는 말을 사실은 먼저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말을 보면
이 직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되게 그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요, 우리가 직관력을 키우는 데에 필요한 3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직관의 3가지 조건. 직관의 3가지 조건. 우리가 그 직관력이 뛰어나면 사는 게 좀 되게 유리하지 않나요? 그죠? 왠지 저도 항상 그걸 좀 많이 믿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직관의 3가지 조건은요, 비우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움이고, 두 번째는 정리하는 것. 결국은 정리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옛 성인들이 성인들의 이제 그 삶의 패턴, 이런 직관력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은 뭐냐면 다산 마지막 공부.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왜 좋아하게 됐냐면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모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정조에 되게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신들한테 시기 질투를 너무 많이 당하고 결국은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하고 그 가문이 몰락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자기의 학문에 전진을 해서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이 책도 골랐어요. 그런 식으로 저도 내 인생의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퇴계가 평생 새벽마다 탐독했던 책, 다산이 생애 마지막에 붙들었던 책, 지적 거인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천년의 고전이라고 해서 심경이라는 책에 대한 글을 쓴 거거든요. 심경이라는 그런 고전을 이렇게 풀이를 해서 써놨는데요. 이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나 퇴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파고들었던 책이라면 마음을 공부하는데 가장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추천한 책의 내용이라면 정말 볼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제가 강의가 있거든요. 그 진천에서 생명존중 관련으로 강의가 있는데 이 책에서 또 멋진 문구를 좀 찾았어요. 예를 들면 스스로 다스리며 완성하는 마음 공부해가지고,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한다. 이거는 근사록에 나와 있는 글이고요. 역경과 곤궁은 호거를 단련하는 도가니와 망치다. 이거는 책은담에 나와 있는 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우리 맹자 오빠가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맹자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은요, 이 한 권을 다 읽어서가 아니라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 책의 가치를, 책 한 권에서 내가
그만큼 이상의, 책값 이상의 그 가치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낸 사람과 견뎌내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내가 성인의 경지에 가고 또 인성이 바로 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저는 책을 한 권을 다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또 좀 보다가 저기 하면 다른 책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이 책은 유튜브에서 이 정혜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상담을 전공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 마음을 다스리기보다는 누군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 싶어서 선택한 책이에요. 그 인생의 공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 이런 책들은 저를 수양하기 위한 제 마음을 좀 수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책이었다면 이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아픔을 토닥여주고 또 공감해주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이제 언제 기회 되면 사야 되겠다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줘도 들어만 줘도 공감해줘도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거 있었어요. 조인성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심리학 관련 드라마였는데 너의 마음은 잘 있니? 마음의 안부를 묻는다. 네 마음은 잘 있니? 라고 마음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 드라마 되게 히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군가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샀는데요. 이 책은 아직 시작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아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것. 만성적인 기근과 관계의 갈등에 시달리는 우리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를 구하고 너를 돕고 싶은 이에게 전하는 결정적 위로와 세심하고 과감한 지지.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힘. 치유자 정혜신이 전하는 공감의 모든 것. 맞아요.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잖아요.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 또 구입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권 무슨 책을 샀냐면은요. 포노사피엔스예요. 사실은 경제학이라던가 또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왠지 나 관심 바뀐 것 같고 되게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책, 또 강사라는 직업,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라고 최재봉 선생님이 지은 책이에요.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정말 손에서 뗄 수 없는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의 신체의 일부와 같은 그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 인간이라는 그런 말에 빗대어서 지혜로운 핸드폰 포노사피엔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은 2015년에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래요. 그런데 이제 이 포노사피엔스 신인류 탄생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지혜가 있는 인간, 호모사피엔스에 빗대어 포노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정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요즘 핸드폰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비즈니스도 하고 뭐 유통도 하고 소통도 하고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될 그들을 만난다 해가지고 이 책을 하나 또 이 시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또 사봤습니다. 요즘 뭐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책을 구입할 때는 제목,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추천글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중간 써놓은 그 문구들, 핵심 문구들,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머리글, 알리는 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책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책에다가 또 밑줄을 많이 긋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책을 보는데, 이것도 좀 몇 장 봤어요. 그러면서, 잘 샀다. 이번에 책 4권 고르고는요, 4권 사고는 너무 잘 샀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부자된 느낌 있잖아요. 집에 책이 많지만 뭐 그 책 다 봤어?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내가 이 뒤에 있는 책들을 다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책 4권을 지난주에 이렇게 사서 갖다 놓고 다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아니면 시간 날 때 왠지 또 내 마음이 힘들 때 저는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책에 대한 이야기들 가지고 또 방송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보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책을 구입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나는 무슨 책을 사서 봐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책 사서 보려면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책 쇼핑을 한, 도서 쇼핑을 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혼자서 막 말을 빠르게 했죠. 그랬는데 저는 이게 나름대로의 저의만의 또 힐링이기도 해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 보고 우리는 보통 살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라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에 가장 좋은 게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하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내 감정, 또 책을 읽으면서 아하 하고 오는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 성인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책은 결국은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관계에서도 상대는 나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강의를 통해서 때로는 또 나를 비춰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오늘은 제가 책을 이렇게 구입하는 방법, 제 스타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들이 되게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속상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행복은 우리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지나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꽃들을 보면서 연두빛 새싹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책 한 권을 사는 느낌,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날씨로 인해서 느끼는 만족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책을 통해서 독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성장하고 또 행복감도 많이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어떨까 싶으네요. 저녁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